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셔서 저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270만 유튜브의 채널을 편집하고 담당하셨던 큰컵 황성근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띵님과 함께 한 6년 정도 편집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활동명은 큰컵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츠라는 유튜브 편집 교육을 하는 회사에서 유튜브 편집자 코스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유튜브 편집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띵님 유튜브 채널이 크게 양띵 유튜브라는 게임 채널이 있고 양띵의 사생활, 깡정일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양띵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한 1년 정도 흐른 다음에 사생활 채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깡정일기 채널 오픈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게임 채널에서 편집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사생활 채널도 열리다 보니까 제가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여러 좀 이제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양띵의 유튜브와 양띵의 사생활 네. 요거는 직접적으로 편집을 하신 거고 네, 맞아요. 예. 깡정일기는 뭐 제가 직접 거기에 뭐 편집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가 이제 양띵 유튜브, 양띵 사생활을 그냥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까지 그냥 디렉팅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거쳐가신 구독자가 총 한 270만 네,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엄청 약간 자부심 같은 거 없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이 불태웠구나 그 채널에서. 그 양띵 유튜브만 검색을 하더라도 동영상 개수가 7,000개, 8,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1일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했을 당시가 아마 한 5,000개쯤 됐을 때 아마 제가 일을 그만뒀었으니까 많이도 만들었네요. 거의 반 이상을 예. 어쩌다가 양띵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양띵님 방송을 보는 그냥 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시잖아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공간 안에서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때 막 방송국에 편집자를 구한다는 공지를 이렇게 올리시는 걸 보고 윈도우 무비메이커라고 하죠. 그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메일을 보내고 그걸 방송에서 바로 또 열어서 보시더라고요. 아, 생방 중에? 생방 중에 예. 시청자분들이 다 있는 가운데 네, 제가 네. 지금도 기억나게 제 메일 보시고서는 그때 당시에 막 스카이프라고 혹시 아세요? 아, 약간 디스코드 네, 옛날 버전. 지금은 예. 디스코드 예. 같은 스카이프 아이디를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이제 친구 추가 오셔가지고 직접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면접을 본 거예요. 그죠? 바로 생방이 다이렉트로. 켜져 있는 예. 상황에서 네. 몇 가지 물어보시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즉석 면접에서 네. 이제 합격을 하셔서 이제 양띵님이랑 같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같이 한번 계속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먼저 네네.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네.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 계정부터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제 편집 작업하신 것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다던가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 게임 채널이랑 사생활 채널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게임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양띵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그 기획된 걸 토대로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 감옥 탈출이라는 이제 콘텐츠가 있어요. 감옥 탈출이라는 게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이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탈출하는 네. 그런 콘텐츠인데 멤버분들의 화면을 다 녹화를 동시에 했어요. 네네. 각 시점별로 계속 전환하면서 교차 편집을 하다 보니까 보는 분들이 되게 양띵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쪽 상황도 막 같이 파악을 하고 이러니까 좀 재밌게 느꼈나 봐요. 네. 편집이 조금 들어가서 재밌었던 것도 있겠지만 콘텐츠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시점별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교차 편집을 하는 방식은 제가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요. 저도 시청자였을 때 다른 멤버의 상황이 되게 궁금했었던 터여가지고 제가 그런 궁금증이 있을 그 시점에 다른 멤버분들의 화면을 띄우면서 교차 편집을 시도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카드가 남아있나요? 나스를 사용할 정도로 용량이 꽤 많았죠. 사생활 채널은 제 기억으로는 수원 패밀리 집 소개 영상이라고 있는데 각 멤버들 그리고 양띵이 포함해서 이제 실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꾸미고 살고 있나 방송러의 집. 네, 유튜버의 BJ 집은 집.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집을 한번 기습 방문하는 네, 네. 형태의 콘텐츠를 했었는데 팬들도 똑같이 궁금할 거잖아요. 네, 네.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그런 집 소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도 해봤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궁금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만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뭐죠?
양띵이 이제 유튜브 편집자로 활동하셨을 때 월 수입이 어떠셨는지 네, 조금 궁금합니다. 수입인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공개를 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편집자가 저 말고도 이제 이후에는 많이 채용이 돼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짬밥이 있기 때문에 팀장 역할을 했었어요. 다른 편집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받았던 편인데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대기업 약간 신입의 초봉 정도는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끔 인센티브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 크게 이제 잘 되거나 채널 자체가 크게 성장이 되면은 양띵께서 알아서 잘 챙겨주셨어요. 멋지시다. 이게 왜 여쭤봤냐면 네. 유튜브 편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분에 1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되게 좀 낮게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 1분에 1만 원을 책정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그죠. 물론 1분에 1만 원을 책정했을 때 많이 받는 영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영상에 따라서 또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요구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계산법은 진짜 저희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분당 단가를 책정하는 게 편집 시스템에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바람의 나라 계산법 같아가지고 저는 편당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건당. 네, 건당 이렇게 받는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걸 뭐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클라이언트이시면은 좀 많이 맞아요. 챙겨주세요. 네, 진짜 힘듭니다. 거쳐가신 채널의 구독자가 총 270만 네. 정도인데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서 편집을 네.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영상 자체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이탈률인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볼 때 이거 이렇게 말고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불편해하는 요소가 조금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욕설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그런 밈일 수도 있는 거고 네. 편집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막 자막의 정렬이 이상하게 안 맞다거나 자막 바가 있는데 갑자기 글씨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다거나 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게 말하는 사람 얼굴 쪽에 크게 뜬다거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보를 전달받을 때 뭐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게끔 편집이 되는 것들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에서 보는 게 제일 많잖아요. 화면이 요즘엔 좀 크게 나오지만 큰 TV보다는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시각 요소 같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 개인적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걸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많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다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탈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편집할 때에도 편집 기획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이탈률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좀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죠? 디테일이죠. 네, 그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물론 기술적으로 화려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넣는 거 뭐 이런 것도 적재적소에 잘 넣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영상을 큰 그림을 봤을 때에는 계속 보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저는 영상 자체를 좀 퀄리티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편안하게 시청할 수 그렇죠. 있는. 네. 보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드는 게 저는 편집자의 역할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질문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270만 유튜브 편집자의 편집 노하우가 조금 궁금합니다. 노하우랑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편집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창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편집자를 하실 때 기술을 좀 배우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편집녀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아이고. 기술을 배운다던가 아니, 왜냐면 뭐 기본적인 뭐 컷 편집이나 자막 넣는 것까지 배우는 거는 기본이지만 이때는 이 효과 넣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때마다 이거를 조금 어떻게 만드는지 좀 찾아보고 실제로 그걸 배워보고 실무에 있는 분들은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적용을 해가면서 배우다 보면은 솔직히 편집 노하우라는 게 그런 배움의 과정 속에서 본인의 노하우가 생긴다고 맞아요. 뭐 영상을 보고 이 효과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걸 찾아보는 것도 사실 노하우거든요. 그죠.
이거를 로테이션, 뭐 포지션 이런 거 다 검색을 하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도 본인이 다 이걸 찾아보고 해야 돼요. 저도 영상 편집을 배우면서 실무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이 배움을 꾸준히 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노하우가 생길 거라서 배우고 바로 적용해보는 그렇죠. 거. 바로 네. 적용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어딘가에 딱 녹여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편집자 하셨을 때 썸네일도 직접 제작하셨어요? 제가 초반에는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 네. 문구랄지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들을 네. 좀 큼직큼직하게 한눈에 그냥 딱 보이도록 네. 배치를 하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디자인적으로 막 크게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후반쯤에는 디자이너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네. 디자이너분이 그 썸네일은 전담을 해주셨었어요. 워낙 센스 있게 뭐 적절히 양띵님 얼굴을 합성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채널을 봤을 때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것처럼 잘 그죠. 보여졌죠. 대형 유튜버분들이 썸네일을 막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고 믿으세요? AP 테스트잖아요, 사실. 이 썸네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놨었는데 클릭률이랄지 이게 높지가 않아.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가 플랜 B로 생각했던 그 썸네일을 다시 교체를 해서 다시 클릭량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제 처음에 영상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썸네일에서 이목을 많이 못 끌면 사실 그 영상은 클릭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썸네일을 뽑을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교체를 가끔씩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황성근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유튜브 편집 트렌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빠른 영상들이 그죠. 많이 네. 있었잖아요. 제가 편집자이긴 하지만 요즘에 편집으로 크게 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편집보다는 그 영상 자체의 기획이 조금 더 중요한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있는 인기 급상승 영상만 보더라도 이제 유튜버분들이 만드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획 자체가 너무 잘 됐다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탄탄하다. 진짜 이런 탄탄한 느낌? 스토리 라인으로 막 잘 만들었다 싶은 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유튜브 한국의 편집 트렌드라기보다는 요즘 유튜브 트렌드를 말하자면 좀 기획력이 탄탄한 영상이 좀 잘 터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은 좀 더 스토리텔링적인 게 맞아요. 있잖아요. 효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뒷받치는 그렇죠. 네, 그걸 그거를 조금 더 표현할 수 부각시키고 있는, 네. 좀 퀄리티를 더 높아 보이게 하는 네. 요소인 거고 기획이 진짜 탄탄해야 된다라고 요즘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깜짝 질문인데요. 예, 비율로 몇 대 몇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유튜브 콘텐츠에는 크리에이터 역량이 중요하다. vs 편집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저는요 크리에이터 6, 편집자 4인 것 같아요. 콘텐츠 자체를 이제 크게 기획을 하는 크리에이터의 역량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근데 또 편집자의 역량에서 기획 자체가 탄탄하지 못했는데 편집으로 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편집자의 역량을 생각해서는 5대5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는 기획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6대4로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제 자체가 너무 노잼이라서 제 튜토리얼 보고 잠 온다고 누가 댓글에 써놓은 거예요. 진짜요? 예. 아니 그래도 교육이기 때문에 아, 그죠. 정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재밌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 영역 자체는? 근데 그것도 제가 안고 가야 숙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니까 예, 살짝 좀 조크를 섞어야 되나. 예, 라는 근데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아,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왜요? 네. 편집자 역량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몇 개 찝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딱 떠오르는 거는 네. 성실해야 돼.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긴 한데 진짜 편집자를 뭐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뭐 재택근무를 하던 간에 아니면 뭐 출퇴근을 하던 간에 본인이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유튜브 하시는 크리에이터랑 일을 하시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마감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실함,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배움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많이 봐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야 이제 어떤 게 유행이고 이런 걸 알 수가 네, 있으니까. 보는 것만큼 안다고 유튜브를 많이 봐야 요거를 내가 조금 벤치마킹해서 내 걸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리즘이나 막 그런 게 있는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죠. 그냥 양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유튜브가 그 분석 지표 보면 노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 시청자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채널의 판가름이 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기획적인 영역이라고 보는데 알고리즘을 조금 활용하는 거는 좀 검색량 늘리는 거로만 좀 했던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집중 키워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이라는 레시피 영상 올린다고 한다면 제목이랑 설명이랑 그 태그, 해시태그 이런 데에다 그 집중 키워드인 김치볶음밥이라는 단어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적다 보면은 어쨌든 검색을 했을 때 상위 쪽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들었고 실제로 저는 그거는 이제 양띵 유튜브 운영할 때 적용을 했어가지고 많이 좀 검색량 올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분석 지표에 가면은 최근에 어떤 검색어로 이제 이 채널에 유입이 됐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분석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은 하나 진짜 타겟으로 삼았던 영상에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요소가 작용하게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 검색 키워드에 가끔 뜨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반에 사람들을 많이 이제 끌어모아야 조회수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좀 들었어요. 유튜버분들이 처음에 영상 올려놓고 제목이나 내용 같은 거를 그냥 짤막하게 적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제목이 짧고 다 그렇게 하시는. 근데 그건 저는 어그로성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어그로성인 것 같고 뭔가 이거를 진짜 영상을 크게 한번 태우고 싶다, 터뜨리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충분히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란에다가. 그 충분히 적고 댓글이나 좋아요 반응이 조금 많이 액션이 좀 많이 있어야 구독 같은 것들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그런 걸 좀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댓글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알고리즘에 크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댓글 적은 사람에 연관된 사람들한테도 또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알았던 방법은 공유를 많이 할 수 있는 영상 이 영상을 보고 이거 진짜 공유할 만한 영상이다 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은 원래 그냥 내 채널에 알고 있던 잠재 고객들 외에도 새로운 시청층에도 이제 한번 영상을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뭔가 좀 다단계처럼 이렇게 막 일파만파 전파가 된다라고 들었어요. 공유할 만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면은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지금은 이제 편집자를 이제 그만두시고 교육 쪽으로 몸담고 계신 걸로 아시는데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양띵님하고 한 6년 정도 일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딱 그만뒀거든요. 왜냐면 저도 편집을 조금 더 깊게 배워서 뭔가 하나의 진짜 영상인으로서 더 성장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 영상 업계에서 조금 오래 일했잖아요. 유튜브 그렇죠. 편집 쪽으로. 유튜브 편집 쪽에서 양띵님이 한번 이 회사 와서 유튜브 편집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그때 스페인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갑자기 국제 전화로 전화 거셔가지고 진짜요? 지금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츠라는 회사에 막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 혹시 너 생각 있니? 하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스페인에서 이제 파리로 가서 이제 한국에 오는 루트였어요. 근데 파리로 가는 동안에 계속 고민했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딱 이 회사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쭉 하고 있게 됐어요. 저도 잘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튜브 편집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간 느끼신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마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집자는 진짜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마감일을 딱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생활 루틴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슬럼프가 올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영상을 계속 보면서 편집하면은 이게 맞게 편집한 건가? 재미있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한테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서 피드백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본인 세계 안에서 갇혀서 계속 편집을 하기 때문에 눈이 그쪽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했는데 어떠니? 하고 좀 보여주면서 이런 슬럼프를 좀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세계에 꽉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한 거를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조차도 약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편집했는데 왜 이렇게 피드백을 그렇게 세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거. 그거를
깨야, 그러니까 피드백을 내 걸로 적용을 해야 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누군가가 참견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피드백이니까 잘 녹여내고 잘 적용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편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거 좀 쉽게 하려고 플러그인, 템플릿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편집자를 진짜 업으로 삼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장하는데 분명히 한계를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만약에 지금 처음 배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플러그인이나 템플릿에 의존을 할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키프레임도 하나씩 실제로 옮겨보면서 이런 모션감이 있구나, 이런 이해를 직접 해보시면서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뭐 회사에 들어가서 빠르게 영상 만들어야 할 때는 템플릿이나 이런 플러그인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사용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사용해야 조금 더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을 하긴 하지만 처음 배우는 거라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자이시면서 유튜브 편집자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황성근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